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 17명, 카나가와 7명, 사이타마 3명, 치바 3명, 오사카 26명, 홋카이도 1명, 오키나와 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3명, 휴고, 사이타마, 오사카에서 각각 1명 등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1만 7,46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21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7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29명보다 12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2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틀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9.6명입니다. 한편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성 3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2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7,43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2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약 1년 만에 음식점 등의 단축 영업 요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도쿄 니혼바시에 위치한 해산물 이자카야에서는 명물인 참치 해체 쇼를 열었습니다. 感染者も減ってきたんでって、やっぱ子供いると不安じゃないですか、ちょっと。まあ今日はいいかなと思ってきたんですけど。子供がすごいテンション上がっちゃってちゃんと座ってられるか心配。嬉しいですよ。通常通りのね営業ができる。今まで我慢に我慢に我慢重ねてねやってきましたからね。さあもう嬉しい限りです。 참치 해체 쇼는 정기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만 해왔지만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매일 할 예정이며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정상 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もうこの時間に来るのはもう2年ぶりぐらいかもしれない。お店の方も大変だし、まあそんなにしょっちゅう昔みたいに来られないけど少しね協力できるようにと思って今日は来ました。 또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연어알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다만 참다랑어의 시장 가격이 20-30% 상승하였으며 연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今まで我慢に我慢に我慢を重ねて、やってきましたからね。それが解除されたわけですから、ありがとうセールですよ。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는 2년 만에 할로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부터 29일까지 한정판 티켓을 구입하면 개원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입장이 가능하며 가장도 즐길 수 있습니다. 今日は朝起きたのは4時半。2年ぶりの仮装なので、歩いてくる時にもう人の波でもう感動して、もう日常帰ってきたなっていう感じでもう泣きそうになりました。そうです。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는 10,000명이었던 입장객 수의 상한을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JR 토카이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중지해왔던 홋카이도 신칸센 내에서의 차내 주류 판매를 재개하였습니다. JR 니시니온의 산요 신칸센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에도 노상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보였던 시부야. 올해도 가장을 한 많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할로윈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년과 비교해 적은 인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년 가까이 지속된 단축 영업이 해제된 직후이기도 해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부야구에서는 이번 주말 조례에 따라 시부야역 주변의 거리에서 음주 제한을 실시하고 편의점 등에서는 술의 판매를 자제하도록 호소합니다. 이날부터 노래주점의 노래 금지도 해제되었습니다. 요치야에 위치한 이 주점에는 오후 7시 개점과 동시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歌ってもいい。いいよ、マスクだけしてね。桑田の新曲を歌いがたい。歌いがたい。いやー、すっきりしましたよ。ストレス溜まってたから。いいですよ。これこそスナックです。違いますね。この景色をこう見ながら歌えるのも嬉しいし、人と歌えるのも嬉しいし。
開けてもお客さんが来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感はずっとあったので、皆さんこうやって初日から来ていただいてとても安心しています。一度やっぱり離れた方で戻ってこない方もやっぱりね、みんなの生活の仕方が変わっちゃったんで、どうなるのかなっていう不安はあります。 이날 신규 감염자 수가 26명이었던 오사카. 오후 6시 츠텐가쿠의 조명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사카 자체 기준인 오사카 모델의 경계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에서 단축 영업 요청이 전면 해제된 것은 약 11개월 만입니다. 오사카 키타신치에서 50년 이상 운영 중인 전통 있는 이 클럽은 8월부터 휴업을 하였으며 이달부터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 사이 가게를 그만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단축 영업 요청이 해제되고 25일부터는 오후 8시 개점, 심야 0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개점 직후 가게 안 좌석은 손님으로 꽉 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급 유흥가로 알려진 키타신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いやもう皆さん会えば愚痴ばっかりであまり明るいお話は全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まあね受けて立たないと仕方ありませんし、前に絶対進まないとそれの経済絶対大事だと思います。でも一方でマスクしたりとか安全対策はやっぱり続けるべきだと思うので、特に大阪はねそれが一番大事かなと思います。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키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8%로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늘어났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2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인 31일 실시될 중의원 선거에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반드시 간다가 52%, 갈 생각이다가 24%, 잘 모르겠다가 8%, 가지 않는다가 5%, 사전투표를 하였다가 9%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반드시 간다와 사전투표를 했다를 합쳐서 61%로 고시전 실시한 지난주 조사에서의 반드시 간다는 응답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관심이 있다가 29%, 어느 정도 있다가 47%, 별로 없다가 14%, 전혀 없다가 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선거로부터 4년간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권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 크게 평가한다가 6%,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45%,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가 31%,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로 여야당의 의석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이 늘어나는 편이 좋다가 24%에 그쳤으며 야당이 늘어나는 편이 좋다가 31%,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가 39%였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 코로나에 대한 감염 재확대에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크게 불안하다가 27%, 어느 정도 불안하다가 52%, 별로 불안하지 않다가 13%, 전혀 불안하지 않다가 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8.6%, 입헌민주당이 8%, 공명당이 4.3%, 공산당이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정당 없음이 31.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치러진 두 곳에서의 참의원 보궐선거. 여당은 야마구치 선거구에서는 승리하였지만 키시다 총리가 두 번이나 응원을 간 시즈오카 선거구에서는 자민당 후보가 입헌민주당 등이 추천한 야당 후보에게 접전 끝에 패하며 보궐선거는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静岡県につきましては残念な結果でありました。この結果については県民の皆さんのご判断を厳粛に受け止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날 아침 키시다 총리는 시즈오카 선거구의 패인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겠다라는 생각을 나타낸 뒤 정신을 차리고 총선거에 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야당 측은 시즈오카에서의 기세를 몰아 총선거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やはり多くの陣営がこの結果に勇気づけられてしっかりともう一つの選択肢があるということを総選挙にですね訴えていけばですね多くの皆さんのご理解とご支持が得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だんだんですねやはり我々に対する追い風というか岸田内閣発足のご祝儀相場がほぼ消え去っているなというのを日に日に感じていきましたので 중의원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각 당의 접전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대규모 통신장애를 일으킨 일본 1위 통신사 NTT 도코모가 회견에서 사과하였습니다. この度はどうも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NTT 도코모의 이 이사장은 이달 14일 전국 규모로 발생한 대규모 통신 장애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상은 법령상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상세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新しい世界を創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今回この NTT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と NTT コムウェアをドコモの子会社と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또한 회견에서는 장거리 통신을 다루는 NTT 커뮤니케이션즈와 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NTT 컴웨어를 내년 1월부터 자회사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사업이 정점을 이룬 가운데 두 회사를 자회사로 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업의 의존도가 높아진 도코모의 법인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법인 사업 브랜드 도코모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것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5G나 IoT를 이용함으로써 법인의 DX와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에 자회사화를 통해 그룹 내 사업의 효율화도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